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야, 우리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회의점이 있고, 예. 그다음 검찰총장을 했다는 사람이 예. 그렇게 법을 그렇게 모르고 무시할 수 있느냐? 네. 무도와 무법. 네. 이것에 저는 아주 통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제일 이해가 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지금 프랑스 보세요. 정치적 위기 가고 있죠. 네. 지금 독일 보세요. 결국에 불신임 투표안 통과가 돼가고 곧 총선이 있죠. 그렇습니다. 미국도 결국 셧다운 하느냐, 즉 예. 연방정부 예산을 결국에 완전히 중단하느냐 예. 마느냐 갖고 논쟁하고 예. 있죠. 예산 싸움, 소위 입법 폭주, 심지어 탄핵까지도. 네. 그냥 불신임 투표하는 탄핵과 같은 거니까. 이런 것이 선진 민주사회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대화와 협상, 타협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게 민주주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는 건 서로 대립 갈등하는 이익들이 상충하는데 그 상충하는 이익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느냐. 그게 민주주의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키아벨리도 얘기했지만 그런 민주주의 정치라고 하는 건 사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민주정치 본질이라고 보는데 우리 대통령은 첫째 너무 인내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를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만든 게 아니라 가능한 것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이걸 정치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치를 흑백 논리 갖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와 허위 흑백 이렇게 나누면서 내 편은 하얀색이고 내 편은 진실이고 나를 반대하는 세력은 전부 다 소위 검은색이고 결국에 소위 반민주 세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일종의 뭐 처단해야 되는 대상? 처단 대상이 되니까 심지어 뭐 의사들까지 처단 대상이 된다고 하니 그래서 난 이걸 보면서 야, 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이 정말 있는 건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게 완전 문제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민주주의 훈련이나 민주적인 의사결정이나 뭐 이런 인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나온 것처럼 그냥 자기가 그러니까 왕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한국을 자유민주주의라고 규정을 하면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뭐냐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이 사회계약을 통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정치 공동체를 만들자. 그러면 정치 공동체의 핵심적인 원칙과 규범과 규칙과 절차는 헌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에 뭐냐 그러면 각 개인으로 만들어진 국가가 있으면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국가는 개인의 단순한 합일 뿐이에요. 국가가 자체가 이념이나 소위 선호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개인들이 생각하는 걸 반영하는 일종의 그릇과 같은 역할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국가가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짐이 곧 국가다. 그게 세타 세모아라고 하는 레타 세모아라고 하는 소위 국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짐이 바로 국가라고 하는 루이 14세의 그 얘기처럼 그럼 그런 착각을 한 것 아닌가. 그냥 본인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반국가 반 헌법적 세력이라고 규정한 그 자체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사태의 모든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걸 실천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엄청난 그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러니까 그 사회 공동체에서 서로 그 굳이 말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알고 넘어가야 되는 대목들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니까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그야말로 통치를 한 거 아닌가.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확 계엄해 버릴까? 뭐 이런 말을 평상시에 하면서 실제로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뭐 총, 도끼, 그 이번에 뭐 동원됐다는 뭐 무슨 케이블 타이니 뭐니 이런 걸 보면 그야말로 끔찍 그 자체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 선생님 오시면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이제 외교안보 분야인 건데요. 계엄 초반부터 미국에서 앞서 이제 그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다. 미국이 이제 그런 말씀 주셨는데요. 실제로 대체로 대단히 비판적이었습니다. 전반적인 미국의 어떤 미국 정치 분위기는 좀 어떤지 윤 대통령 과거에는 윤 대통령이 뭐 이러면 좀 미국이 뭐 좀 정리도 하고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요새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미국이 표방하는 게 뭡니까? 저 자유민주주의 확산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위배했기 때문에 예. 미국이 환영할 수가 없죠. 그럼 미국 자체가 모순에 빠지는 게 네. 되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심지어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지지자였던 컷 캠벌 같은 친구가 네. 이런 완전히 오판한 네. 거라고 네. 그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지적하는 것부터 예. 포함해서 뭐 백악관 국무부 할 것 없이 예.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흥미로운 거는 우리 국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국회에서 사실상 절차적 합법성을 유지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네. 미 행정부는 전부 다 존중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최상목 이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하는 것도 우리는 환영하고 네, 네, 네. 일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예. 것은 지금 법과 절차에 의해서 움직여져 나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존중을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 윤석열이라는 변수는 사실 없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은 사실상 그 바이든 행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던 것, 즉 한국과 미국이라고 하는 두 나라의 동맹의 기본은 가치 동맹이다. 예. 그러니까 가치 동맹에서 군사 동맹도 나오는 거고 경제 동맹도 나오는 것이고 예. 정보 동맹, 과학 기술 동맹이 다 나온다. 그렇게 하면서 네. 소위 가치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지 그렇습니다. 않았어요. 예. 그리고 마치 가치 보편적 가치 십자군처럼 역할을 해서 미국이 예. 환영을 했던 건데 예. 갑자기 12월 3일 날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 예. 그 가치를 스스로 네. 소위 위반을 하고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네. 장본이 되지 않았어요. 예, 예.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예. 상세 이걸 환영할 수가 없겠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예. 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다수석을 갖고 있으면서 네. 야당 독재를 하고 있고 예. 난 그걸 응징하기 위해서 경고를 주기 위한 것이다. 이거였었다. 아이고 미국에서 그게 통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미국이 또 화가 난 것 중에 하나는 네. 이런 미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서프라이즈거든요. 아. 깜짝 쇼하는 예, 걸 제일 예. 싫어하는데 예. 그게 미리 안 알렸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런 불법적 행동을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미국 측에 알릴 알리겠어요? 수도 없겠죠. 예. 그때 골드버거 대사가 그날 밤 이제 조태일 외무장관하고 예. 얘기하는 거 보면 결국에 전혀 몰랐다는 그렇습니다. 사실이란 예.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예. 결국에 미국에 알리지 않고 이런 정치적 모험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네. 미국의 부정적 시각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네.